경기도 광주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도 광주시 위치. 여기 성남, 이 하남. 그래서 서울에서 성남, 하남 다음에 좀 더 외곽 쪽으로 밀려난 거. 여기가 광주죠. 보면은 성남, 하남 남쪽. 그 다음에 뭐 동쪽에는 여주, 양평 이런 거 있고, 남쪽에는 용인, 이천. 이렇게 있는 곳이 광주다. 행정구역으로 봤을 때 뭐 경강성 주변이고 뭐 이야기해서 막 이런 식으로 광주 시청역을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서쪽엔 동이 많고 동쪽에는 이제 읍이나 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곳이 광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인구는 지금 40만 명 정도 되고요. 기업체는 2478업체. 공장 등록 현황은 저 정도 되고 기업까지 합치면 6569 업체 정도 된다. 그러면서 2040년에는 인구 60만 명을 전망하도록 계획을 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40만 명인데 한 18년 정도 후에 우리가 60만 명을 만들겠다. 집을 많이 짓겠다. 앞으로 20년 정도는 공급을 많이 하겠다는 지역이죠. 가뜩이나 여기저기 더 가까운데 3기 신도시도 많이 들어오고 2기 신도시도 이미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여기도 엄청나게 때려 짓겠다. 이런 소리예요. 공급이 많을 것이다. 그 다음에 뭐 현황 보급률 자체는 106.1%로 지금 주택 보급률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많이 높다. 결코 공급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광주 같은 경우는 그런데 문제는 특히 뭐 광주시청 요쪽 인근에 빌라 4세대가 많은데 태전도 있고 초월도 있고 뭐 희소한 아파트 이런 식으로 또 띄우겠죠. 희소성 높은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것 역시도 상술일 뿐이다. 대단지 분양, 공급 이런 거 엄청나게 홍보를 하는데 대단지 아파트 공급에 이목 집중. 빌라촌 벗어나니까 바로 나온다. 요런 데는 공원, 학교, 놀이터 이런 거 편의시설 찾아오기 힘든데 아파트는 다 있다. 아파트 짱짱맨.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왜 빌라를 살아요? 아파트 거품이 너무 심하니까. 서울에서 빌라촌으로 가장 유명한 도시. 요즘에 그래서 빌라 사기꾼들 엄청 많이 나온 도시. 대표적으로 화곡동이 있죠. 왜 여기 사람들이 빌라를 많이 살까요? 서울은 살아야겠는데 서울 집값도 전셋값도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어디로 간 거예요? 서울에서 저렴한 동네 중에 하나인 강서구 화곡동. 여기서 아파트도 너무 비싸니까 빌라로 간 거다. 빌라 수요랑 아파트 수요는 애초부터 다르다 지금. 그런데 여기 들어와서 이게 희소성 높고 엄청나게 오를 것이다. 빌라 사는 사람들이 아파트 살고 싶으니까 희소 가치 때문에 오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보시면은 그렇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들을 하느냐? 더 좋은 새집 찾아 경기도 원정 매입 급증. 서울에 내가 출퇴근해야 되는데 화곡동 오래된 아파트 혹은 은평구 오래된 아파트 노도강 오래된 아파트 이런 데 사실 거냐 아니면 새 아파트인 평택 가서 사실 거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저런 것들 다 프레임 잡는 거다. 그래서 다 그거 뭐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투기 수요와 이 투기 수요에는 진짜 투기 수요들 그리고 지금 집 안 사면 평생 집 못 사니까 당장이라도 사세요 해가지고 속아서 갭투기로라도 산 사람들 플러스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밀려난 실수요들이 매입을 한 것이다. 그래서 어디서 많이 갔느냐 봤을 때 성남에서 많이 갔죠. 왜? 성남은 진짜로 사람들이 성남 할 정도로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외지인 매매 거래량 보면 지금 외지인들이 열심히 사고 있느냐? 언제 많이 샀어요? 코로나 때? 제일 많이 나온 이야기는 뭐였어요? 풍선 효과. 이런 식으로 원래 이 정도 수요였는데 갑자기 풍선 효과 이야기에서 확 한 다음에 다시 그 정도 수요로 돌아갔다. 즉 서울 그 다음에 서울의 더 인근에 있는 지역들 요런 곳들의 집값이 뛰니까 거기 감당이 안 돼서 거기는 못 사니까 여기까지 밀려서 온 거지. 거기가 빠지면 여기도 당연히 따라서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매매가격 지수는 지금 하락폭이 강해졌습니다. 언제부터? 6월부터. 전세가격 지수 역시도 6월부터 조금 더 강해지더니 8월부터는 더 꺾였죠. 그러니까 결국엔 여기는 6월부터 이미 무너지고 있었고 여기서 8월에 더 꺾인 이유는 전세 대란 이야기를 했는데 매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신규 갱신 수요들 있는데 갱신 수요들 나오는 것보다 갱신 매물 나오고 있고 근데 가뜩이나 공급 과잉인 상황이라서 갱신 수요들은 더 싼 데 찾아가면 되죠. 그리고 계속 요만큼 매물 나온 거는 처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갱신 수요 중에서는 전세가 아니라 월세 수요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본가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수요보다 공급이 많이 나오니까 당연히
매물은 늘어나고 매물이 늘어난 만큼 전세 가격은 떨어지는 거죠. 자, 매매 거래 현황 보면 어때요? 초월, 아까 말씀하신 초월 올라갔다가 지금 좀 떨어지고 있죠. 여기서 최근 뭐 직거래 2개 나오긴 했는데 4억대 거래 나오고 있지만 아직도 호가는 매우 높다. 그 다음에 1억 미만 갭투기 들어갔던 것들 쭉 올라갔다가 정체되고 있는데 조금씩 빠지고 있고 1억 3천에 내놔도 안 나가고 있더라. 그 다음에 여기 태전 분양권이죠. 쭉 올라갔다가 지금 쭉 빠지고 있는 중이죠. 역시 전세가격, 특히 이런 것들은 전세가격 영향 많이 받는데 이런 것들은 전세가격이 조금 더 뒤에 빠지니까 조만간 빠질 것이고 이런 데 보면 전세가 쭉쭉 빠지고 있죠. 신규 입주니까. 회전지구 많이 뛰었었는데 7억 2천 갔던 게 직거래지만 5억 8천까지 거래됐고 아, 직거래니까 싸게 거래된 거다 라고 보기에는 5억 5천 매물까지 나와 있더라. 그 다음에 여기도 7억까지 갔는데 4억 5천 거래까지 나왔고 호가도 많이 떨어졌죠. 여기도 7억 정도까지 갔는데 지금은 5억대에 거래되고 있고 5억 매물이 나와 있다. 역시 전세가는 쭉쭉 빠지고 있다. 자, 광주 같은 경우 보면은 위치를 다시 한번 보시면 나오겠지만 여기서 서울 강남 서초 이런 데서 밀려서 가는 데가 성남이죠. 강남 서초, 그 다음에 뭐 잠실 송파 뭐 이 정도까지. 그랬을 때 여기서도 비싼 가격에 밀려나는 사람들이 가는 곳들이 몇 군데가 있죠. 수원에 뭐 광교라든가 혹은 기타 수원 지역들, 그 다음에 용인, 하남, 그리고 광주. 그런데 여기서 빠지고 여기서 빠지고 있어요. 그러면 상급지가 빠지는데 광주시가 안 빠지고 100일 수 있느냐. 힐스테이트 초월 어때요? 분양권인데 빠지고 있죠. 여기는 아직 올라가고 있네요. 그렇지만 거래가 멈춘 건 아니지만 아직까지도 이런 거에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호가 더 낮은 호가들 나오고 있죠. 그리고 가격이 이렇게 된다는 건 법인에서 대량 매입했다가 대량으로 판다든가 대량 매입을 하고 있는 중이라든가 이런 상황일 가능성이 높죠. 아파트 매매 거래량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그리고 11월 지금 16일인데 아직도 3건이다. 신고된 거. 거래량은 쭉 빠지고 있다. 거래량이 빠졌다는 것 자체가 수요가 빠졌다는 거고 전세 역시도 수요가 많이 빠지고 있죠. 매물도 많이 늘어나고 공급은 많아졌고 수요는 줄어들고 있다. 전형적인 하락세의 기본적인 시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거품이 많이 끼었던 지역들, 아까 뭐 태전이나 초월 이런 식으로 그런 쪽에는 이제 거품 엄청 만들었었죠. 아까도 보시면 이렇게 많이 끼었으니까 많이 빠지는 거예요. 아직도 더 빠져야 되죠. 그 다음에 초월 아직 안 빠졌죠? 덜 빠졌어요? 더 빠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주택을 분석하는 사이트를 만들어 놓은 것, 저기 역시 어쨌든 상승한다는 여론을 가지고 집을 사도록 만들려고 하는 건데 극심한 공급 부족에 시달릴 5개 지역, 여기서 광주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3위 광주시. 그 이유는 판교 때문에 광주가 인구가 늘고 있는 경기도 광주시 가장 큰 이유는 판교 때문이다. 판교에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이 판교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광주로 몰려갔다. 이런 식으로 실수요라고 자꾸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공급 부족 이야기하기에는 아까 주택 보급률이 너무 높지 않았어요? 뭐 살고 싶은 주택은 다르다? 그 프레임은 언제나 잡을 수 있는 거고. 살고 싶은 집은 달라가지고 아파트는 10억 가는데 빌라는 계속 떨어져서 그럼 빌라는 떨어졌어요? 그리고 아파트는 10억 가고 바로 옆에 있는 빌라가 2억이면은 돈 없는 사람은 빌라 사겠죠. 아파트로 계속 수요가 몰려요. 그리고 판교? 예전에 막 올랐던 가격만큼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감당이 안 되니까 빠지는 거고. 판교 옛날 가격만큼. 그리고요, 또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2024년에 정점을 찍을 것이다. 공급 부족이 2024년까지 다시 뭐 오를 것처럼 이야기하고 언제? 작년 12월에 이런 분석을 하셨습니다. 근데 분석한 뒤에 귀신같이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2024년까지 공급 부족을 말씀하셨는데 뭐라? 2024년까지 공급 과잉 아니에요? 인구수 증가폭은 오히려 줄고 있죠. 저게 잘못된 분석이라는 거예요. 왜 인구수 증가폭이 줄었을까요? 집값이 올라가니까. 판교에서 출퇴근하는데 판교가 비싸다. 그런데 광주에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겠다. 아니죠. 그 사람들은 판교에 내 집 마련하고 싶겠죠. 광주에는 비싸니까 잠깐 살다가 갈아탈 생각으로 샀다든가. 그런데 광주도 너무 비싸니까 광주도 안 사고 차라리 전월세를 산다든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갔으니까 막 사람들이 늘고 집값이 폭등할 것이고 공급 부족이고 이런 분석을 하지만요.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반대예요, 반대. 공급 부족이고 이래서 올랐다가 아니라 올라갔으니까 수요가 일시적으로 실수요가 아니라 투기 수요들까지 몰리니까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투기가 가장 심했던 이때 오히려 줄어들더라. 인구 증가폭은. 세대수 증가폭도
오히려 줄어들었죠, 금방. 요거 보면 답이 나온다. 분석을 다들 반대로 하고 있어요. 공급 부족 때문에 올랐다가 아니라 올랐으니까 수요가 늘어서 공급 부족인 것처럼 보였다죠. 그런데 지금은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공급 과잉 현상이 나오고 있죠. 2024년까지 입주는 더 많습니다. 신축 공급은 더 많아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받쳐주고 있던 전세 가격마저도 위험해지는데. 결론, 입지상 판교랑 가깝다. 뭐 요거 가지고 뭐 올라간다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미 다 반영됐다. 판교 지금 뭐 더 들어와요? 제7 테크노밸리까지 막 들어와요? 이미 다 반영되고도 남았다. 되고도 저금리 유동성으로 올랐던 건데 뒤늦게 오른 외곽 지역일수록 더 위험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광주가 빨리 빠지는 거다. 특히 요런 데도 많이 올랐죠. 광주역 인근, 그 다음에 요런 데 보시면은 막 여기 대단지 막 지어가지고 엄청 가격 올려놨는데 요런 지역들이 많이 위험해진다. 저기는 뭐 신축 아파트 많이 들어오고 대단지라서 얼마 안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따지면요, 송파 떨어지는 거 보시면 됩니다. 대단지에다가 대장 아파트이고 세대수도 많고 한강 뒤에다가. 그런데 왜 떨어질까요? 거품이 많이 꼈기 때문에 거품이 많이 빠지는 거다. 그 거품 다 빚으로 냈던 거품이기 때문에 빚으로 냈던 거품이 빠지는 거다. 이는 모든 지역이 매한가지이며 뒤늦게 거품이 꼈던 광주 같은 경우 밀려 내려온 수요들이 다시 올라가겠죠. 특히 전세 수요들. 이런 부분들 따져보시면은 붕괴는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